파산자로 선고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면책을 받아야 됩니다. 면책을 받아야지 파산을 신청한 의미가 있습니다. 면책이란 건 뭐냐? 네, 안녕하세요. 도산 전문 변호사 박승호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파산하고 회생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고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은 본인은 회생 요건인데 파산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파산이 요건인데 회생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워낙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간 회생의 요건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한번 파산의 요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의뢰인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파산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 글자로 얘기합니다. 빚잔치.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파산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내놓고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이게 다입니다. 채권자분들 알아서 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인데 사실 알아서 잘 가져가진 않고 채무자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파산 관제인이 선임이 돼서 나눠주는 역할을 다 하게 됩니다. 파산 요건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하나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됩니다. 회생이든 파산이든 간에 도산 절차에서는 기본입니다. 이거는 회생하고 똑같죠. 회생에서도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지 신청이 되는 것처럼 파산도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신청하기가 매우 힘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회생에서는 소득이 있어야지 가능하잖아요. 그럼 파산은 그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산은 소득이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럼 소득이 없으면 무조건 파산을 할 수 있나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도 소득이 없고 앞으로도 소득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인 경우가 좀 더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잘 되시냐면 일단은 가독연한을 넘긴 고령의 나이이신 분들. 근데 그렇다고 65이 안 넘는다고 안 되냐?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병을 앓고 있어서 소득활동에 종사하기 힘드신 분들입니다. 그 외에도 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중증 장애를 앓고 있다거나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산 절차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파산자로 선고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면책을 받아야 됩니다. 면책을 받아야지 파산을 신청한 의미가 있습니다. 면책이란 건 뭐냐?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면제받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면책 불허가 사유가 뭐냐?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면책 불허가 사유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보는 거는 재산 은닉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면책을 해줘서는 안 되는 거죠. 재산 은닉이 가장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행성 채무라고들 하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도박. 근데 무조건 면책이 안 되냐? 그건 아니죠. 파산관제인과 화해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제가 이 정도의 금액을 이거 했는데요, 제가 내놓겠습니다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화해계약은 아까 말씀드린 뭐 재산 은닉에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화해하다 할 때 그거예요. 저희 이제 업계에서는 돈을 토해낸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얼마든지 또 면책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편파 변제하는 경우입니다. 편파 변제가 뭔지 좀 설명을 해드리려면 하나 알려드려야 될 게 있는데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모든 채권자는 평등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A라는 사람한테 2024년 3월 1일에 돈을 빌렸어요. 그리고 B라는 사람한테 2024년 6월 1일에 또 돈을 빌렸어요. 각각 500만 원씩 빌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나중에 홍길동이 파산을 했는데 재산이 3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A한테 먼저 빌렸으니까 A한테 먼저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채권자는 평등하기 때문에 A가 먼저 빌려줬든 B가 나중에 빌려줬든 금액에 비례해서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홍길동의 총 재산은 300만 원인데 A의 채권액도 500만 원, B의 채권액도 500만 원이면 5대 5죠. 그렇기 때문에 A하고 B는 각각 150만 원씩 변제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홍길동이 나 A 싫어. B한테만 갚을래. 해가지고 B한테 300만 원을 싹 다 갚았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반하게 되는 거죠. 그럼 A는 150만 원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A를 보호하기 위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면책을 허가해주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번외로 그러면은 뭐 아무 때나 가능하냐?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파산을 했는데 또 파산할 수 있나요? 회생을 했는데 파산할 수 있나요? 등등 여러 개가 있는데 채무자 및 회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파산을 선고받은 다음에 면책을 받은 때로부터는 7년이 지나야지 다시 파산을 신청해서 면책을 받으실 수 있고요. 회생의 경우에는 회생을 신청해서 면책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야지 파산 신청을 해서 면책을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점도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뭐 파산 요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요. 매우 간단하게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각
각자의 사례에 맞는 거는 결국에는 자세한 상담이 좀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이 영상 보시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상담 신청하셔서 파산 요건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알고 싶은 점이 있으시면 영상 하단 링크를 통해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